그날 다들 공포에 떨었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어떤 자기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깨버렸다. 네. 무슨 관세 문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미국 주도권으로 확 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한 법과 원칙이라는 걸 근데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법과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이 더 실망스러워. 네. 그런 점이 적어도 본인이 또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어떤 자기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깨버렸다. 네.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네. 그거를 내면화하고 그걸 또 자기가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하는 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선관위 갔다는 부인한테 갔다는 얘기 듣고 처음에는 사실 그거 유튜버에서 나오던 게 대통령이 일부의 대통령이 이거를 믿는다? 자,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대한민국은 전자투표가 아니에요. 종이투표예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그 기표가 된 종이 숫자를 다 네. 세알해서 그걸 가지고 카운터를 해서 네. 선거 결과가 나오는 네. 겁니다. 그게 무슨 말하자면 무슨 조작하고 이게 불가능한 네. 우리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 네. 대통령이 그 매료됐다니 말이 안 되죠. 지난 왜 취임하고 그해 여름인가 어떤 언론에 보도됐죠. 네. 자기 취임식에 거구 유튜버들 한 네, 30명 맞아요. 초청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어. 정말이지 그 믿고 싶지 않았지만 네. 그 정도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 네. 그 뭐 지금 최근에 명태균 사건에 드러났던 이런 무속인들하고 뭐 관계 등등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가 그만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공무를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을 메고 가고 있고 그 대통령의 한 사람의 말하자면 일거수일투족이 온 국민들의 삶을 자운한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국민의힘 태도가 탄핵 뭐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인 약간 혼란을 가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뭐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공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합의한 민주주의라는 가치, 헌정 질서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안 묻겠다. 그걸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네. 뭔가 새로 출발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네. 그게 어떻게 공당으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려?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럼 법치와 민주주의는 기본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맛처럼 하던 자유민주주의 이 질서를 지금 부정한 거잖아요. 네. 그 이런 데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 국면에서 어떻게 그냥 참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결집만 되면 이게 그냥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건가요? 뭐 오늘도 여론조사 갤럽에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역전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아마 이제 정치권 전체가 네. 이번 국면에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그런 결과가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그동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뭐예요? 서로를 상대방을 악마화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극단적인 네네. 목소리만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분들이 근거로 하는 게 주로 그 극단적인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맞는 그 유튜버 같은 네. 이런 데만 지금 깊이 이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정치권 전체가 그래서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원내제 일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기왕에 지금 발족시킨 뭐예요 국회의장이 중심이 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
이걸 빨리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네. 지금 제일 문제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의 여러 가지 국제 통상 그렇죠. 네. 환경이 지금 네. 아주 급변할 거라냐. 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라스베가스 CES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약 4,500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1,000개 이상 네. 전체 참가자 중에서 그래도 한 3위쯤 되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할 만큼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등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투자를 하고 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겠죠. 네. 사실은 지금 거의 제일 거의 붕괴 일보 직전 관계 지금 자영업자들의 네.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지역이 사실은 막 거의 네. 소멸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 뭐 기다려라 이럴 시간이 없거든. 네. 이런 과제들은. 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도 또 정치권도 국민들한테 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당 지도부가 뭘 딱 정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 자체가 거의 없는 약간 이런 민주당 분위기가 과연 이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긴 적답은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민주당의 브랜드 가치는 뭐예요? 결국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또 당내 민주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진 게 우리 네. 민주당의 브랜드 가치잖아요. 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뤄서 그래서 우리들은 당내 소수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또 국민들한테 그만한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혹시 그런 목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면 빨리 민주당 그걸 회복해야죠. 그리고 바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회복이 돼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신뢰를 해야 이 국면 끝에 뭐 대선이 있게 된다면 민주당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할수록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반대만 유능한 게 아니라 일을 맡기면 잘하겠다. 바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네. 저희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80년에 그걸 그죠. 당했던 네. 저희 세대들은 그날 다들 공포에 떨었죠. 이게 2025년에 대명천지의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다시 들을 수라 생각하셨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맞냐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고 네. 그날 저녁에 전화도 오고 네. 또 막상 그게 텔레비에서 쭉 상황이 전개되니까 막 공포스러우니까 저는 뭔가 아는가 해서 네. 여기저기 막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일단 집에서는 피하라. 왜냐면 80년에 그렇게 많이 당했거든. 일단 집에서는 피하라 그랬죠. 참 어찌 보면 이게 시대가 그렇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그걸 지켜내 준 거는 결국 시민들이었고 또 나중에 쭉 이 탄핵 소추까지 결론을 낼 때 그 왔던 젊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젊은 20대 30대들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오픈된 그 신인류들 그들에 대한 기대를 해야죠. 어떤 오히려 정치적 편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내가 다 다른 응원봉을 쥐고 있잖아. 네. 나하고 다르지만 뭐 네.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네. 훨씬 우리보다는 훨씬 열린 마음을 받고 거기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확실합니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전혀 모르지만 지금 우선 네. 오늘 요 며칠 사이에 미국발로 나오는 걸 보면 우선 관세 문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미국 주도권으로 확 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여러 예측 강하는 게 우리가 적어도 수출이 한 10% 이상 줄 거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부터가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동안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들 뭐 이런 거기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적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트럼프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이 통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인 TF팀을 만들자. 거기는 여야 정뿐 아니라 지난번에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담당했던 네. 그 협상을 했던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한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분들을 전문가로 참가시키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을 참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범국가적 TF팀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어쨌든 돌파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초반부터 저기는 뭐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막 몰아칠 텐데 지금 개별 기업에게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